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1.4에서 1.7%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유럽 증시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 우리 증시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가까이 코스피가 밀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놨었습니다. 2,000계약 넘게 매물을 내놨다가 지금은 그 물량을 다 회수하고 오히려 더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상승 쪽으로 다시 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1867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이 됐고 현재는 0.7% 오르면서 5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리면서 1126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보험업종과 금융업종이 우리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은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양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장이 진행 중에는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현재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이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유동성이 지금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주들이 오늘도 지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과거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의 고점이 쉽게 형성되지 않았고요. 의외로 반등 탄력이 높게 그리고 연속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그러한 패턴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결국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이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영업이익 모멘텀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기관들도 3분기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수익률 게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고 오전에도 한 10시쯤이었을까요? 한 2,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제하고 최근 며칠간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선물 매도가 동반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과거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출현했던 경우가 지수의 저점이 되었을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1만 개 이상 매도했던 경우에 그 다음 주 증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경우는 약 78%의 확률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는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기존 주식 포지션에 대한 패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과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일단 빠르면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선물에선 매도가 나왔고 현물에선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현물 시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그동안 꾸준히 주식을 사오다가 어제하고 오늘부터 다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부분들은 최근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이 오히려 지난주보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자금이 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펀드 쪽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 자금의 성격 자체가 헤지 펀드보다는 단기 그리고 중장기 흐름을 보게 되는 그런 장기성 펀드들 그리고 롱 펀드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성격도 상당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자금들이 최근에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은 짧게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나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이 먼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장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 그중에서도 보험주의 상승세가 괜찮거든요. 이들 업종 전망도 함께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중국 이번에도 역시 시장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중국이 이제 금리 인상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분명한 악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살펴보더라도 중국이 기준금리를 향후에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크게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만 본다라고 하면 남은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험업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금융주를 중심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잉여 유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금융업종은 여타 업종 대비 아웃퍼폼했던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라도 은행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바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해주신 데다가 금융주 쪽으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방금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중에서도 금융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주는 지금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네.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과 대우증권이 지금 가격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가격대, 그리고 수급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상승세가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 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증권업종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전 포인트 남은 시간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글로벌 증시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에 잠깐 놀라긴 했는데요. 곧바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돈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어디로든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은행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놔두게 되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돈은 결국 증시로 그리고 실물 자산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불안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183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1800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내 또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장초 후반에 말씀하신 대로 좀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183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바로 시간이 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전 코너에서 말씀하셨듯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은 과열 진정의 긍정적인 면하고 더불어서 또 내수 경기 일시적으로 또 위축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 봐야 될 텐데요. 금융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지준율 인상이
4차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긴축 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남지 않았었고 또 최근에 위안화 절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중국의 이슈는 12차 5개년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유동성 부문하고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거론이 됐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이 바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었죠.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제 밤에 봤어도 시장 내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 등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점 감안한다면은 중국 금리 인상의 영향만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크게 내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단지 그동안의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 관심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원유나 금을 비롯해서 원자재 시장의 하락이 동반됐었고 또 달러화가 약세 흐름에서 강세로 반전되는 약간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중국의 성장이 이제 둔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반작용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통화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재료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0.6% 오르면서 다시 또 187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 오늘과 같은 장 정말 접근하기 힘듭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FOMC 회의를 분기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에도 또 이런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쪽 글로벌 유동성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향후에 유동성 공급을 미국 쪽에서 이렇게 펴나갈 때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데 이거는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 시장에서 본다면 그 긴축이란 그 단어에서 주는 그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이 수출보다 이제 긴축 이후에 내수 부양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기 이전에 12차 5개년 계획에서 나왔었죠. 내수 부양한다는 얘기가요. 그 이전에 과열된 부분을 좀 잡아서 안정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긴축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중국이 긴축 조치가 나올 때마다 큰 영향 없이 오히려 중국 시장이 모멘텀이 되는 그런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더 좁게 봐가지고 주식시장의 반응을 오늘 좀 본다면은요. 전체 장세가 조정세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돌발 악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이었었던 그 183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1830포인트대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 또 일봉상으로 따져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1차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데서 또 반등이 나온 거죠. 또 단기 급락도 강했습니다. 1909포인트부터 70포인트를 급락하면서 빠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빠른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힘든 게 불과 일주일 전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을 우려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의 반발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힘들겠고요. 업종상의 반응을 본다면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긴축이라는 의미 때문에 금융지주사나 보험주 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긴축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다 보기가 좀 힘들죠.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 결정에 여유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반대로 역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앞으로 소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은 그 부정적으로 미치는 우리 쪽으로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은 것이 생각해 볼 일이고요. 당연히 긴축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에 진입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바로 우리 쪽으로도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부담이 좀 부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테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원자재 관련한 종목이나 소재 관련해서 철강 업종이나 또 산업재 섹터의 기계나 조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전에 지준율 인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긴축이 아니었고요.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도 내수 부양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긴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중국 관련주 쪽으로 부담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긴축 기조의 시작이라면은 뭐 철강 업종 쪽으로는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대책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투기성 재료 쪽으로는 좀 많이 가지를 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철강 업종 쪽으로는 앞으로 수요를 또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포스코의 실적도 그렇고요. 실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향후 규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철강 업종 좀 전망이 어두운 것 같은데, 이 철강 업종 쪽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철강 업종 자체를 놓고 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게 마찬가지고요. 단지 근데 철강 업종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주 쪽에서 놓고 본다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이 소비 관련주 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들 쪽이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원가 인상 같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조정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컸었고 중국 쪽에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업종보다는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중국 소비 시장을 봤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 뭐 조정이 좀 있었고 코스피가 2% 넘게 종합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좀 단기 조정이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세가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옳을까요? 예,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내릴 만큼 내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기간상으로는 약간 좀 모자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 금리 제로가 우리 주식시장을 좀 빠르게 목표치 달성, 가격 조정의 목표치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10월 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말까지는 조정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생시장 쪽에서 매도 누적 계약수가 22,000계약으로 늘어난 다음에 오늘 한 3,000계약이 줄어들었는데 3,000계약 정도 매수에는 너무 좀 적은 양이죠. 한 10,000계약 정도 이내로 매도 누적이 한 10,000계약 이내로 줄어든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 쪽도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세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수급상으로 약화된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기술적으로 봐도 20일 이동평균선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요. 단기 이평이 계속 하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화된 지표를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이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타난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강하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과 업종이겠죠.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이제 소재, 산업재,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금융과 IT 업종이 대신해서 지금 시장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 주도주 교체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이 돼 왔었는데 이러한 주도주 변화 여부에 좀 관심을 두고 포트폴리오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좀 안정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은 약간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좀 현금 보유하는 상태에서 단기 박스권 한 1840포인트에서 한 1880, 90포인트까지 그 구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업종,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뭐 화학, 뭐 이쪽으로 살펴보면은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했을 때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도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뭐 금융업종 쪽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급하게 오르고 있을 때 참가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큰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기간 조정이 진행된다, 이런 가정 하에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융주 쪽의 접근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 쪽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할 때 그렇게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하락할 때 매도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지나간 다음에 10월 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일이고 중국 관련주 쪽에서 소비 관련주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의 중국 경기의 내수 경기 조정 이후에 다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중국 관련주 자체를 버리자 이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동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잡하게 여전히 또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일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증시는 반대로 이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 상승의 주역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먼저 투신과 기금공제 쪽의 매수 그리고 장 시작 후에 적극적인 선물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축소 그리고 차익 쪽에서의 순매수 전환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증시가 이러한 악재들보다 먼저 선반영하면서 고점 대비 일정 수준 조정을 받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은 1,5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1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3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58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2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81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고루 좀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외국인들 매도를 하면서도 매수를 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금융주 쪽을 좀 노리고 있고요. 일부 IT 업종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향후 금리 부분을 좀 압박하는 인상 부분을 좀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보험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KB금융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이 금융주를 좀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KB금융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수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삼성전자와 기아차,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 등으로도 계속해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큽니다. 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철강주를 일단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GS, 대우증권 그리고 SK까지 순매도 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KB금융과 LG전자,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그리고 대한생명 등으로 순매수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외국인들은 KB금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LG전자의 이 매수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어제 좀 대거 변화가 있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도 했었는데 매수가를 좀 내려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소개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전일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LG화학은 매수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보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종합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가 31만 9,500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 32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더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SKC 오늘 현재로서는 이제 350원 플러스에 33,400원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동시에 좀 저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2,300원이 오늘 저가였는데요.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그 가격이 33,000원에서 33,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신규 포트폴리오로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신규 두 종목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5종목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오늘 굉장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KP케미칼, LG화학, STX 엔진 그리고 SKC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관심 종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이닉스 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그 반도체 D램 가격에 이제 바닥론이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계열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상의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 7일 연속 계속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매수에 가담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모멘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에 그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글로벌 D램 업체들의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일본의 이제 엘피다가 최근 PC에 들어가는 이제 D램 시장 부진을 언급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를 목표액 대비로 해서 23% 감소시키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PC D램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비 투자 계획을 상당히 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보수적인 언급들은 이제 내년에 D램 공급의 축소로 인한 재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급을 갖다 축소를 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C 내의 D램 원가 비중인데요. PC 전체의 그 원가 중에서 D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로서는 6.9%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대부분 6% 정도 그 비중이 이제 됐을 때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부분이 과거 사례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최근에 한 10%대까지 올라갔다가 6.9%까지 떨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론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나머지 그 기술적인 부분 가격을 한번 알아볼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좀 강하죠. 23,8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2,500원에서 23,3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면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양봉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2,500원에서 23,300원까지 좀 폭을 넓게 가지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그 받쳐놓고 이렇게 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는 27,000원까지 보겠습니다. 28,750원이 6월달 고점인데요. 27,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죠. 21,000원 정도 부분이면은 충분히 시장이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 하이닉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손절 라인은 21,000원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하이닉스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양조급그룹의 최일동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 공무원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급등주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뭐 일단 현재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S폴리텍입니다. 최근에 좀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오늘 이틀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급등주들은 물론 그 실적 호전이라든가 또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S폴리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의 설정이 중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고점 라인을 오늘 개장 초에 돌파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오늘 장중 4,800원분까지 밀리면서 다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너스권에서는 접근하지 않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만큼 급등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한번 내일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800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5,000원 이상의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보시고요. 현재 구간은 5일선에서도 이격이 벌어진 상황인 만큼 다소 관망이 필요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급등하는 구간인 만큼 비중은 10% 이내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의 그 실적 호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상반기에 5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그 강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시가총액 1,000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급등한 구간인 만큼 4,800원의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S폴리텍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대리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김영진 부장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장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다. 예. 내렸다가 올라갔다. 지금 편차가 상당하죠. 1% 예.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 상승폭이 0.8%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 거의 2% 가까이 진폭이 나오고 있는 셈인데 개인 투자자들 한번 좀 쏠리면은 막 팔았다가 또 올라가면 예. 사지 않습니까? 예.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장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장이 상당히 등락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닌가. 또 특히나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하다가 또 오늘은 네. 또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며칠 동안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대량 매도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나오다가 차츰 이제 추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기관들의 매수세와 동반으로 해갖고, 거래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중심을 잡고 좀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장 상황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 PBR이라든지 저퍼 아니면 실적 개선주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오늘같이 좀 이렇게 출렁이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꾹 참고 기다려보는 자세가 더 필요하겠네요. 우선은 뭐 각자 스타일마다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랬을 경우에도 상당히 뭐 계속 가는 종목들은 네.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뭐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때는 컨텐츠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오늘 SM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SBS 뭐 컨텐츠 허브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관들과 뭐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편입을 하시고 또 제가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이 왔었을 경우에는 뭐 현대차 그룹주들 네. 뭐 골고루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홍희준 전문가님. 네. 오늘같이 복잡한 장. 네. 복잡합니다. 머리도 복잡한데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개인분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과도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시점이 지금 중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맞춰서 지금 조정이 나온 후에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1840 밑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재차 지금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일단은 1840부터 1880 정도까지의 박스권의 그 흐름을 앞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등락률은 아무래도 좀 큰 장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이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단기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판단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위안화가 이제 좀 절상이 되는지와 지금 달러가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오네요. 뭐, 철강 쪽으로도 질문이 많으시고, IT 쪽으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상당히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대리님께 첫 번째 질문, 유한양행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16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한양행 주가 흐름도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유한양행이라고 보면 대표적인 뭐 제약주들 중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 뭐 3분기 이제 매출을 보자 그러면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뭐 한 2%에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앞으로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바이오 N이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상담해드렸지만 그렇게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 자체 아니면 뭐 줄기세포 쪽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 때 신제품 정도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한양행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 아마 사셨던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뭐 8월쯤에 아마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어제나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상당히 뭐 매출 부분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상승률이 견조하게 보이다가 최근 들어 급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기다려 보셔야 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M&A라든지 아니면 그 자회사 유한캠벌리의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바라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상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우선 단기 하락에 따르는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격대까지는 한 17만 5천 원 선까지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적절하게 수익을 욕심을 크게 내지 마시고요. 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추천 종목 그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유한양행 말씀 들어봤고요. 홍희준 전문가와 함께는 코스닥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에 매수하셨고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통신장비 관련주 쪽으로 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어제까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강세를 보였고 또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분께서는 좀 고점에 좀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도 많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 가격이 1,600원이세요. 지금 비중도 한 50% 정도 지금 50%의 큰 비중이죠. 큰 네. 비중을 들어가 계신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 장비가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종목이 좋고 시기가 좋아도 비중이 크다면은 수익을 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 매수가 근처나 아니면은 11,000원 밑에서 비중을 한번 30% 정도까지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동사의 그 업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유선 통신 전문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내수와 수출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 둘 다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실적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코스닥 우량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통신장비 업체도 그 중에 하나로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장비 설비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일봉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항대를 지금 그어놨습니다.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11,000원에 지금 돌파 시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점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신다면은 11,000원의 돌파 시도는 한 번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만원 이하 만 원이 아니고요. 9,8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네.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셔서 오히려 전고점 돌파 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손절가 9,8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000원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800원 선을 일단은 손절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이 구간 지지받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일모직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대리와 함께 할 텐데요. 91,5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일모직 현재 주가가 95,500원입니다. 오늘 4.2%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도 가격 얼마가 적정한 선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가 전자 재료 부분 섬유 부분, 의료 부분 쪽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의료 부분 같은 경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전자 재료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IT 쪽, 이제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IT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바닥권을 그리면서 상당히 그 메이저들의 그런 매수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IT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IT 부분도 올랐다가 내렸다 그런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5일선이라든지 그쪽 위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위평선 밑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좀 사셨던 가격대가 지금 보면 9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보유 비중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수익 시동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그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 10% 정도는 수익 시동을 하시고 밑에서 또 다시 잡는 그런 테크니컬적인 부분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다음에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 IT가 만약에 강하게 간다라고 본다고 하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위에 저항선이 60일선을 강하게 뚫어준다고 하면 다시금 한 번쯤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제일모직의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 많이 뚫어준다라고 하면 우선은 전고점 부분까지도 한번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점 바로 미친 한 106,0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6,000원 선까지는 지금 현재 비중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일모직 저희가 살펴봤고요. 홍희진 전문가와 두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철강업종이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먼저 포스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8,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는데 9월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추천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떨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전망 분석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1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8817님이신데 단기간에 손실이 커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손절매 가격을 좀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살펴보고 현대제철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흔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발 수요 문제로 인해서 기관 쪽과 이제 외국인 쪽에서 그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또 실적 악화까지 더불어서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에 좀 기름을 끼얹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기술적 흐름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업황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부분이나 앞으로 뭐 조선 쪽이나 건설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 시장이나 뭐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좀 수요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수급적으로 어느 상황에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차트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봉 상황인데요.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저점 부근인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업황으로 볼 때 저는 추가적 그 부분까지의 그 부분의 이탈, 전저점 이탈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지가 나오면서 좀 턴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금이 여유롭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은 현재 이 시점이죠. 개파락 부근이죠. 개파락 부근이 51만 원 부근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51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좀 안목을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들고 가시기를 그런 전략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제철 바로 살펴보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포스코보다 좀 더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내년에 이제 고루 2기가 추가적으로 가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기아차 쪽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흔들리시기보다는 지금 비중이 30% 정도 지금 잡혀 있으신데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반 경직이 나오는 구간에서 저는 한 40% 정도까지 추가로 이제 늘릴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장 막판에 지금 좀 밑거리 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은 매수세가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종목 모두 일단 보여주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포스코는 51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대제철은 목표선 어느 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목표 가격이 지금 매수 가격이 12만 9천 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 부분과 좀 비슷하시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11만 9천 원 선, 뭐 거의 12만 원 선을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번에 정윤성 대리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대오AL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AL 문자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3,420원에 매수하셨고 7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오AL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문자 여러 번 보내주셨다니까 또 더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오AL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LED TV 쪽 재료,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자동차 장비 쪽 여러 가지 수혜가 이제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오AL 같은 경우는 테마의 집합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테마까지 있고 또 기관들의 매수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동반이 되면서 10월 1일부터 해갖고 10월 4일까지 이제 갭상승을 통해서 한 번쯤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는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갭 상승을 하고 그 밑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강한 이제 지지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선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오AL 같은 경우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테마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철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권이든. 그렇지만 우선은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그 보유 비중이 70%에서 한 90%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선이 이제 21선이 부딪히면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또 의자형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자형 패턴이 나오면서도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든지 모레 분명히 이 의자의 이제 엉덩이 부분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 뒤부터 만약에 이쪽을 타고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일선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뭐, 매수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대,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차츰, 뭐, 매수 비중이 한 40% 이내까지는 수익 실현을 만약에 하시길 바라겠고, 만에 하나, 의자형에서 21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밑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비중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대우일 같은 경우는 우선 상승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만약에 의자형을 타고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4,200원 넘어서 한 5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틀 이내에 매수 비중은 한 30% 이내로 좀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홍희진 전문가로부터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효성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흐름 어땠나요? 예, 흐름이 지금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수 추천 드린 가격 대비 좀 상승을 했는데,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조정을 빌미로 좀 하락했을 때 매수했으면 좀 좋았을 거를 지금 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그 상승 모멘텀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면화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판덱스 생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사의 경우도 최근 수급도 긍정적이고 업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아래쪽에서는 조금 그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이제 들고 왔으니까는요. 네. 지속적인 관심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목표가가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는 건가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만, 지금 현재로서 그 하락 후에 재차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매수가 12만 원일 경우 한 14만 원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를 기존의 12만 5천 원 선에서 네네. 14만 원 정도로 그렇죠. 상향 조정하고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12만 원 선 아래라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비중을 조금 낮춰서 한 뭐 10% 나눠서 매수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11만 원부터 12만 원 중간값을 한번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윤성 대리의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 앞에서도 또 의자 패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증권업계 의자와. 네. 예. 네.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차트가 의자형 차트인가요? 의자형 차트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의자라고 우선 할 수가 있는데 네. 전형적인 뭐 의자형 패턴은 아닙니다. 우선은 그런 모습이고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차이나 그레이트 이 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제가 갔다 왔다시피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뭐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과연 중국에 나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금리를 인상해서 주식에 들어갈 자금들이 뭐 시중으로 은행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원래 실질적인 부분은 금리 인상과 주가는 같이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각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중국 내수주들 들 중에서 가장 상승 흐름이 작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종가 때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은 2,540원 정도인데 우선은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올랐나 싶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이나 모레 한번 상승 흐름을 보시면서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6개에서 15개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신발 만들었었지 신발 밑창 부분 만들진 않았었는데 밑창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부분 같은 그런 사업의 그 확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메이커를 비교하자면 뭐 프로스펙스 정도 그런 이제 제일 그 고가 브랜드보다는 그 이제 니치 마케팅 이제 약간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고객들의 입맞춤을 맞춘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 3선 도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PE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배 정도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한 6배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따른 이제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한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때 배당 성향 2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매수가는 2,540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배당이 거의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예. 정도로 높나요? 그렇죠. 그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단기 순이익 중에서 네네. 예, 이제 20% 정도는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이제 뭐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락앤락에 이어서 또 차이나 그레이트까지 상당히 중국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정윤성 대리의 관심 종목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이후의 장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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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효과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18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마감된 후에는 또 우리 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